자, 4번 학습 활동은요. 여기 밑줄 쳐져 있는 글자들의 정확한 발음과 소리의 길이를 아는 것이 핵심인 학습 활동입니다. 그러면 밑줄 쳐져 있는 거부터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뉴스입니다는요. 우선 뉴스라는 영어 발음이 그 자체적으로 장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뉴. 영어의 장음은 우리 국어랑 조금 다르지만 우선 모음에 실리는 건 동일한데 뉴스에 보면 이가 모음이기 때문에 그 모음에 장음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요 뉴스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우리말을 아는 게 중요하죠. 뉴스까지는 뉴에 장음이 들어간다 하고요. 요 얘랑 비읍이랑 니은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비읍이랑 니은이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비읍은 우리 국어에서 파여름이고요. 니은은 우리 국어에서 비음입니다. 파여름과 비음이 만나면 파여름이 비음의 성질을 닮아서 비음으로 바뀌는데요. 그렇죠? 비읍, 같은 입술 소리의 비음인 뭘로 바뀌죠? 좀 미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뉴스임이 되고 뒤에 있는 이 비음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얘는 동일하게 있어야 하므로 뉴스임니다 이렇게 발음됩니다. 이때 좀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에서 발음 뉴스임 미음 입니다. 이렇게 발음하는 건데 이 발음은 틀린 발음입니다. 여기 니여야 하고요. 미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발음은요. 19입니다. 19. 자, 19는요. 19입니다. 기억이 지금 쌍기역이 됐으니까 된소리 되기 됐네요. 된소리 대기는 뒤에 의문에 변동할 때도 하겠지만 된소리 대기에서 중요한 거는 왜 된소리가 됐느냐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왜 된소리가 됐을까요? 왜 기역이 쌍기역이 됐을까요? 그렇죠? 앞에 오는 앞에 받침의 비읍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받침에 기역, 디귿, 비읍이 오면 뒤에 오는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바꾸는 그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머리에 넣어두고요. 자, 다음은 중국인데요. 중국은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어떻게 발음을 많이 하냐면 얘는 틀린 발음입니다. 어떻게 발음을 많이 하냐면 중국으로 발음을 많이 하는데요. 얘는 완전히 틀린 발음입니다. 선생님이 1번 학습활동 할 때 쓸데없이 뭐 만들지 말라 그랬죠? 저 된소리 만들지 마라. 얘는 된소리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럼 얘는 그냥 중국입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사람 없죠. 자, 그리고 의가 나왔네요. 의. 자, 이 의는요. 우리가 2번 학습활동에서 의의 발음해가지고 배웠습니다. 맞죠? 그러면 얘는 지금 자음을 초성으로 가지지도 않았고 저 조사도 아니니까 한 가지 경우밖에 없네요. 뭐죠? 허용. 그래서 첫 번째 음절이 아닐 때, 두 번째 글자 어떤 단어의 두 번째 음절부터는 이 의가 원칙 발음은 뭐죠? 원칙 발음은 거의고 허용 발음이 있습니다. 허용 발음이 거이. 됐죠? 자, 그리고 밝혀졌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밝혀졌습니다. 얘는요. 여러분들이 얘가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역이랑 히읗이 만나면 기역 플러스 히읗은 뭘까요? 그렇죠.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저도 한번 신경 써야 하는데요. 이 저는요, 우리 국어에서 저, 처라고 써져 있을 때 얘네들 발음이 처로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세 번째, 쌍시옷은 우리 음절 끝소리 규칙 아직 안 배웠지만 1학년 때 배웠으니까 뭘로 바뀝니까? 이게 뭘로 바뀌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얘가 뭘로 바뀌냐면 디귿으로 바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얘랑 만났는데 비읍은 여름, 니은은 무슨 음? 비음입니다. 자, 요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얘 발음을 정확하게 쓸 수 있죠. 앞에 써보겠습니다. 우선 발은 그대로고요. 여기 키 됐죠? 그러면 켜 이렇게 돼야 될 거고요. 저는 저로 발음이 나니까 저시고 맞죠? 그런데 요 디귿이 여기 아까 썼던 거 있다. 앞에 받침에 그드브가 들어가면 뒤에 나오는 예사 소리가 뭘로 바뀝니까? 그렇죠? 된 소리. 됐죠? 그리고 비읍이랑 니은, 파여름이랑 비음이랑 만났으니까 미음으로 비음화되어야 할 거고요. 뒤에 나오는 니다는 그대로. 자, 계속. 그 다음에 러시아 학자 나오는데요. 학자. 받침에 그드브 기억이 들어가고 뒤에 예사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얘를 된소리 되기 만들어주죠. 그래서 얘의 발음은 학자. 그리고요. 참석하는 여기 기억이랑 히읗이 만났습니다. 좀 전에 했었죠. 여기 기억이랑 히읗. 그러면 얘는 뭘로 바뀝니까? 그쵸? 기억으로 바뀌어가지고 얘의 발음은 참석한. 됐고요. 다음은 관련인데요. 니은 비음이죠. 하고 리을 유음이 만나면요. 비음 니은과 유음 리을이 만나면 니은이 리을을 따라서 유음이 됩니다. 그걸 바로 유음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얘의 발음은 관련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요. 저 우리 앞에 했던 거랑 비슷하죠. 쓸데없이 뭐 하지 마라. 된소리 만들지 마라.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각종 나오는데요. 각종 역시 앞에 받침 기억이 뒤에 지읒을 된소리로 만들어줘서 각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이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장음이 들어갑니다. 맞죠? 이 두 개는 소리의 길이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 소리의 길이까지 생각해서 한번 해보면 우선 소리의 길이는 그 음절의 첫 번째 글자에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거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쉬워요. 첫 번째 글자에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걔네들이 되는지 과정을 보면 우선 기억이랑 히읗이 만나니까 뭘로 바뀌겠어? 그렇죠. 기억으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쌍시옷이니까 뭘로 바뀌겠어요? 음절 끝소리 규칙해가지고 디귿으로 바뀌겠죠? 디귿이 있으니까 뒤에 얘를 뭘로 바꾸겠어요? 된소리 되기 하겠죠? 그래서 얘의 발음은 시작할 때 장음되죠? 그래서 시작해.
캣다고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했습니다. 역시 여기 쌍시옷 있으니까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디귿으로 바뀔 거고요. 이 앞에 그드브가 있으니까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 될 거고요. 비읍, 파열음이랑 니은, 비읍 만났으니까 뭐 일어납니까? 비음아 일어날 겁니다. 그때 첫 번째 음절에만 여러분들 장음이 소리 나니까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선생님들이 답 써준 거에 보면, 그리고 그 답 띄웠던 거에 보면 아마 장음이 여기도 하나, 캣 다음에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했다시피요, 장음은 일반적으로 음절의 첫 글자에서만 나타납니다. 첫 음절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지금 하다잖아요. 지금 캣다, 시작했다, 그러니까 했다에 장음이 있는 거고, 맞죠? 하다가 활용된 했다인데 지금 원래 하다여서 했다 이렇게 장음이 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말했습니다도 그렇지, 그렇죠, 말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냥 하다일 때는 하에 장음이 가지만은 여기서는 지금 하다가 뭐랑 합쳐졌어요? 시작이랑 합쳐졌죠. 말하다랑 합쳐졌죠. 이렇게 시작하다, 말하다가 됐을 때는 그냥 하다에서는 장음으로 소리 나던 것들이 여기서는 둘째 음절 이하니까 장음으로 소리가 안 나게 되겠죠. 그래서 교과서랑 지금 실제 정답이랑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듣는다면 제대로 된 정답을 머리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학습 활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학습 활동은요, 사실 정답이 딱 하나예요. 1번. 이 글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보자의 정답이 제일 중요한 말인데, 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그리고 한국인이 미국어 영어를 배울 때 서로 발음하기 어려워하는 말소리, 그러니까 자음 모음들이 있더라, 음운들이 있더라, 그런 것들에는 미국인은 우리 한국어 중에 파열음을 잘 구분하지 못한대요. 우리는요, 영어에 있는 R과 L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한테는 둘 다 뭡니까? 리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얘네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느냐에 대한 것은 선생님이랑 지금 표를 미리 하나 보고 오면 이 글이 전부 이해가 됩니다. 자, 이거는요, 알파벳의 체계표입니다. 자음 체계표. 우리 국어에도 있는 자음 체계표처럼 알파벳도 음운이니까 자음이고 체계표가 있겠죠. 그래서 알파벳의 자음 체계표를 보니까 우리랑 닮은 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우리랑 닮은 점을 우선 찾아보면은요, 자음 알파벳의 체계표 역시 나누는 기준이 두 가지인데, 가로가 조음점, 그러니까 조음, 소리를 만드는 장소, place, 우리의 조음 위치랑 똑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것도 양수는 입술, 윗잇몸, 치음, 순치음, 요게 좀 우리랑 차인데, 치조음, 전부 다 이제 우리로 치면은 윗잇몸 소리인데요. 그 입술과 윗잇몸 사이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굉장히 미세하게 나누고 있죠. 그리고 우리로 치면 경국의 음, 영국의 음, 여기 목청 소리. 대동소이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세로 라인을 보면 조음 방식으로 나누고 있는 것도 우리랑 똑같은 점인데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용어들이 폐쇄음, 그러니까 우리의 파열음, 브드긋, 그 다음에 우리는 파차름, 마차름인데 이 표에서는 마차름, 파차름, 비음, 유음, 비슷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공통점이 이 정도 그 큰 틀이라고 한다면 이 큰 틀 안에요,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나냐면요, 우리 국어에서
여기 첫 번째 좋은 방식으로 폐세음, 마찰음, 파찰음 이렇게 나눠지고 나서요. 두 번째 칸이 있는데 우리는 요 두 번째 칸이 확연하게 이제 차이가 나죠. 영어랑. 지금 영어에서는요. 무성과 유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어에서는요. 요 칸에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 국어에서는 여기에 예사, 된, 거센 소리라는 세 단계로 나눠지는 요 표가 들어가는데 영어에서는 유성, 무성 두 단계로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지금 음운 체계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폐세음 다음에 이 폐세음을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눕니다. 그런데요, 영어에서는요, 폐세음을, 파열음을 그냥 무성음, 유성음 두 개로 나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예사소리가 영어에 있겠어요? 없죠. 우리나라의 거센소리가 영어에 있겠어요? 없죠. 이게 안 맞는 거에 1대1로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된 소리를 영어에서 찾으려고 하면 힘들고, 영어의 유성 파열음을 우리나라에서 찾으려면 없는 거예요. 이게 1대1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발음하기 어려워하는 리을을 보면은요, 요 유음으로 내려가 볼까요? 유음, 여기. 우리는 이 유음 칸에 그냥 하나밖에 없죠. 그냥 음운 체계에, 자음 체계표에 유음이 그냥 하나예요, 여기. 여기 리을 그냥 여기 하나 써져 있는데, 영어는요, 이 유음조차 설측음, 반전음이라고 해서 두 개로 표에서 나누고 있네요. 음운 체계가 아예 다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측음의 L, 반전음의 R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음운 체계상에서 구별이 되고 있구나. 아, 발음되는 위치도 아예 다르구나. 우리랑은 뭐가 다르다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음운 체계가 다르구나. 알겠죠? 그래서 이번 학습 활동에서 1번 정답에 들어가는 말은 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발음하기 어려워하는 말소리에는 파열음이 있는데 그 이유는 자기네들 음운 체계랑 같으니까 다르니까 우리 국어의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어디에 매치시켜야 될지 모르는 거죠. 표가 아예 자음 체계표가 다릅니다. 우리의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걔네들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을 쓰면 이렇게 되겠죠. 영어와 한국어의 음운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체계가 딱 그냥 봐도 다른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부분 있죠. 음운 체계가 다르긴 다른데 그러면 뭐가 다른지 여기 요 부분을 지금부터 요 글에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전반적인 내용은 다 그겁니다. 우리나라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누는데 영어는 무성, 유성으로 나누더라. 그 얘기를 반복할 겁니다. 그러면 안에 내용을 한번 알아보죠. 자, 외국어의 상당수는 파열음의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의 대립이 있다. 여기 봤죠? 보이죠? 울림소리, 요 말 알려줘야 되겠구나. 울림소리는요, 다른 말로 우리가 아까 봤던 거 유성음이라고 하고요. 안 울림소리를 무성음이라고 합니다. 울림소리는요, 뜻을 풀이하면 발음할 때 성대를 진동시키는 소리를 울림소리라고 하고요. 안 울림소리는 성대에 진동이 없는 소리를 안 울림소리라고 하는데요. 외국어는 이렇게 대다수가 파열음의 울림과 안 울림의 대립이 있다. 그런데요. 한국어는요. 파열음 딱 들어가면 파열음에 우리는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로 나눕니까? 두 칸으로 나눕니까? 아니죠. 세 칸으로 나누죠.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의 대립으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심지어 이 파열음은 울림소리가 아니고 무슨 소리입니까? 아예 그냥 안 울림소리에 들어가죠. 자음 체계표 머리에 다 있지? 자, 이렇게
요 두 가지가 서로 아예 표가 다르다, 체계가 다르다를 머리에 넣어보세요. 자, 예시가 나옵니다. 영어를 예로 들자면 영어는 성대에 떨림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요 말을 바꾸면 유성음인가 무성음인가 혹은 울림소리인가 아닌가 에 따라 자음을 나누기에 BP, DT, GK로 표기하고요. 자, BP 우리 국어에서는 둘 다 뭘로 치죠? 비읍으로 보기도 하고 사실 피읍으로 보기도 하고 헷갈리죠? 왜 헷갈리는 걸까? 당연하지. 자음 체계표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1대1로 매칭이 안 됩니다. B에 딱 정확한 우리나라의 자음을 찾을 수 없어요. 왜냐? B는요, 영어의 파열음 중에 B는 울림소리고 P는 안울림소리고 이런 식으로 울림, 안울림의 대립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D, T는요, 우리나라에서 D로 보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D란다. 디귿으로 보기도 했다가 티귿으로 보기도 했다가 막 좀 헷갈린단 말이죠. 그 이유는 정확하게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랑 음운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D는 울림, 얘는 안 울림. GK도요. 기역인데 사실 선생님 얘는 크고 얘는 크잖아요. 그런데 기메란 할 때는 영어 표기할 때 얘 K 기메란에 이렇게 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K를 썼다가 기억을 표시할 때 어떨 때는 G를 썼다가 헷갈린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또 얘기합니다. 영어와 한국어의 음운 체계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영어는 파열음을 이렇게 울림, 안 울림으로 표기하고 우리나라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누기 때문에 맞죠? 자, 이렇게 울림, 안 울림이 의미 구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데요. 하지만 한국어에서는요, 파열음을 구분할 때 긴장성이나 기식성의 측면에서 이루어진대요. 긴장성은 뭐냐면 밑에 목청의 긴장을 동반하며 만들어지는 이 소리가 갖는 특성을 긴장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목청의 긴장을 동반하며 만들어지는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목청에 긴장을 그를 발음하는데 목청에 긴장을 줘봐. 굉장히 어렵다. 목의 성대에 긴장을 해봐. 자, 그리고 소리를 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된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긴장이 있으면 된 소리. 그리고 기식성이 뭐냐면 파열음을 구분할 때 기식성으로 어떤 소리를 나눈다라는 것은 밑에 기식성에 보면 여러분들 아는 한자죠. 공기할 때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의 양이 많은 소리가 갖는 특성. 우리 국어 중에서 공기의 양이 많은 소리는요. 파열음 중에 푸, 트, 크 맞죠? 요런 거센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기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파열음들을 구분할 때 긴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된 소리를 구분하고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거센 소리로 구분하고 나머지는 예사소리로 구분하더라. 그래서 우리 국어는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로 세 가지 체계로 나누더라. 외국어는 울림, 안 울림 두 가지 체계로 나누더라. 완전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지금 여러 번, 세 번이나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례들이 나타나냐면요.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소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다르니까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인식할 때 인식의 차이가 생긴대요. 그래서 영어권 하자들은 우리말의 강약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말의 강약의 차이라 하면 예사, 된, 거센 소리의 차이를 자신들의 잣대인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로 구별하려 하고 우리는 우리의 잣대인 강약으로 저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를 구별하려고 합니다. 맞죠? 예를 들어볼까요? 따라서
영어권 하자가 이 부분 좀 중요하니까 읽어볼게요. 영어권 하자가 한국어의 파열음을 발음할 때 우리한테 파열음 몇 개 있죠? 아이고 그 입술 소리의 파열음 3개 있죠. 뿌뿌뿌 3개 있는데 자기 영어에서는 입술 소리의 그 파열음이 이 2개밖에 없죠. 보이나? 맞죠? BP. 그러니까 이 2개의 자음, 음운, BP를 우리나라의 뿌뿌뿌 3개 중에서 골랐어야 하니까 여기서 혼란이 생기는 거죠. 자기들이 원래는 BP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B는 울림 소리일 때, P는 안 울림 소리일 때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런데 요 2개를 우리나라 이제 한국어를 해야 되는데 한국어를 할 때 뭘로 써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 자신들의 잣대인 울림과 안 울림으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상은 우리는 예사소리 그리고 그 긴장성의 측면에서 나는 된소리, 기식성의 측면에서 그 파악해야 하는 거센소리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 그래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미국인의 발음을 잘 들어보면 발과 파를 구별하지 못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음 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사람들이 발과 파를 이제 이야기해야 하는데 발과 파를 구별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요거고 요거는 똑같잖아요, 지금. 그럼 뭘 구별하지 못한 걸까요? 그렇죠? 비읍과 피읍을 구별 못한 거죠. 그 이유는 우리 음운 체계가 3가지로 대립된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역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비읍이랑 피읍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를 영어로 바꿔야 돼요. 영어로 바꿔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얘를 당연히 뭘로 바꾸겠어요? B로 바꾸고 얘를 당연히 P로 바꾸겠죠. 그때 여러분들 이거 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선생님이 맞춰볼까요? 울림 소리, 안 울림 소리의 생각은 전혀 없이 비읍보다 피읍이 더 세니까 소리의 세기가 더 세니까 우리 공기가 더 많이 들어오면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B, P 했을 때 더 센 게 이걸로 느껴져서 여러분들은 이걸 이걸로 바꾸고 얘를 얘로 바꿨다. 맞죠? 하지만 영어권 하자들은 얘 2개를 소리의 세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은요 울림 안 울림으로 구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소리의 세기로 구별하는 것들이니까 얘를 영어로 바꿀 때 소리의 세기로 얘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쌍비읍이 나오면 얘를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하다가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얘를 B로 바꿨으니까 얘는 BB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랑 자음 체계가 달라서 생기는 일이다. 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2번 정답 쓸게요. 선생님 녹음 중이었는데 갑자기 선생님 휴대폰 옆에 놔두고 했더니 시리가 대답을 했어. 응답을 했어. 선생님이 잘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데 한번 해볼까? 시리야. 역시 응답하지 않는 거. 시리야. 시리야. 망할 놈. 자, 2번 이 글을 활용해서 다음 상황에 대한 대답을 써보자. 자, 상황은요. 한국인이 바보라고 발음했는데요. 미국인이 파보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네요. 틀린 이유를 설명하고 발음 표기를 가르쳐주자. 자, 여러분들이 바보 이렇게 자 받아쓰기 한다 바보 해봐 이렇게 했더니 앉아서 글을 쓰는 외국인이 바보라고 썼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문제점은요. 비읍과 피읍을 구별한 거야, 구별 못한 거야? 구별 못했네, 맞죠? 그러면
왜 이렇게 틀렸는지를 설명해 주려면요. 우리나라에서 비읍과 피읍은 달라. 비읍은 이럴 때 쓰는 거고 피읍은 이럴 때 쓰는 거야를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발음 표기 뭐 비읍으로 이렇게 써야 돼.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써야 돼라고 설명을 해 줘야 될 겁니다. 맞죠? 이건 실체적으로 여러분이 진짜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해보면 비읍과 피읍을 어떻게 설명할 건지 를 생각해 보시면 정답이 머리에 떠오를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정답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읍과 피읍의 차이를 설명하는 거. 한국어의 파열음에는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 유성음, 무성음의 대립이 아니야. 우리는 세 가지 대립이 있어. 그래서 네가 지금 쓴 건 틀렸어. 바보라고 표기해야 돼, 바보야. 그 다음에 두 개의 영어음은 너희 P, B 있지? 그 파열음의 입술소리에 너희 P랑 B 있잖아. 그런데 그거 너희는 울림과 안 울림으로 나눈 거고 우리는 걔를 세 개로 나눠. 뿌뿌뿌, 예사소리, 그리고 긴장성이 있는 된소리, 기식성이 있는 거센소리 이렇게 세 개에 나누는데 그래서 대응이 어려울 거야. 하지만 바보는 바보가 아니라 바보로 써야 해. 이 바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바보야는 장난이야. 다른 언어를 배우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선생님은 이제 스페인어를 배워보려고 하거든. 스페인 갈 거야. 스페인어가 우리 음운 체계랑 비슷했으면 좋겠다. 그럼 배우기 쉬울 텐데, 그쵸? 자, 이제 음운의 변동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안녕.